네,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입니다. 11월 18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. 자, 이제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. 미리 좀 인사를 드리자면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는 오늘 0.06%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의 경우는 0.76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양대 지수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어요. 근데 이제 분봉사항으로 체크를 해보면 사실상 흐름 자체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코스닥의 낙폭이 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수급적으로만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해도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는 외국인이 2천억 가량 매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오늘 증시의 가장 큰 좀 서프라이즈,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할 만한 건 아무래도 그 블라드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좀 시장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란 우려감을 가진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원래도 블라드 총재가 가장 좀 매파적인 위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원래도 가장 매파적인 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준금리가 5%에서 7%까지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막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시장이 전망하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기준금리는 높게 뛸 수 있다. 혹은 또 뭐 10월달 물가지수가 잡힌 거는 고무적이다, 긍정적이다 이런 하지만 10월달 한 달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수 없으며 11월달은 다시 우려감을 갖고 봐야 된다. 뭐 이런 뉘앙스의 좀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우려감을 가졌어요. 그래서 이 기준금리 최종적인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금 좀 우려감을 갖게 되면서 좀 하락세가 나왔다. 또한 최근 지수 상승에 잇따른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증시가 좀 마감이 되었고 일단 지난주 CPI가 발표가 되었잖아요. 미국의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, 어닝 서프라이즈죠. 서프라이즈스러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가져갈 만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사실 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물가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준의 피봇 정책이 좀 이동할 수 있는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기대감이 쭉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생기면서 소폭 점점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 물가라는 것도 시장에서 물가가 잡히길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 조절인 거겠죠. 최종적인 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 거겠죠. 근데 아직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기대감만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기대감만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나 다양한 발언들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냐면요. 일단 전 세계적으로 물가 지수나 그런 내용들 우리가 꾸준히 체크해 볼 내용들이 있겠고 23일 날 현지 시간 기준 23일 날 FOMC 의사록이 결정이 돼요. FOMC 의사록이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다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위든 아래든 분명한 이벤트로서 인지를 하고 흔들렸던 거를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임은 맞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11월 금융통화위원회.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빅스텝을 할 것이냐 혹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할 것이냐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시와 연동지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한국의 금리 인상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어떻게 얼마나 따라가냐에 대해서 기준금리 차가 많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화가 좀 보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동시에 원달러 환율, 달러 원 환율이 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보다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또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 하고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대출금리도 올라갈 거고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서민 경제 우리 실상 경제들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우려감이 깊은 내용들은 다시금 또 올라오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음 주 예정돼 있습니다. 자, 어젠가 이제 엊그제 소매 판매
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면서 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끼쳤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면서 이 소매에 대한 활황인지 소매가 활황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생각보다 블랙 프라이데이 빅 이벤트인데도 돈을 안 쓴다 이런 인식이 바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기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음 주는 이 경기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증시가 변동성을 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월드컵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. 한국과 우루과이가 첫 경기인가? 24일 날 우루과이랑 한국이랑 첫 경기를 펼친다고 알고 있는데 또 뭐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또 응원을 해 보자고요. 자, 한 주간 또 주식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 뭐 사실 상승 추세보다는 이번 주는 계속해서 1, 2, 3, 4, 5,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된 하루였는데 사실상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상태를 보면은 뭐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일 거예요.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G20 정상회담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종전, 뭐 휴전, 지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. 계속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 이슈들 우리가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사실상 먹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막 많이 올라가잖아요.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막 관련주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과 테마군들 같이 한번 좀 연동을 지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.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